세상에 이런 일이. 마음을 뜨겁게 달군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낯선 땅 우즈베키스탄에서 홀로 아픈 딸을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수술이 어렵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의사의 권유로 한국에서 수술받으면 살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심지어 밤에는 술집에서 일을 하며 버티던 중 기적이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주목한 눈물과 감동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는 자밀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시골 마을에서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그날이 제 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사리나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일하던 밭을 뛰쳐나와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렸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도 모른 채 오직 사리나 생각뿐이었어요. 병원에 달려갔을 때 사리나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작은 몸, 제 9살 딸은 병상에 누워 있었죠. 온몸에 달린 기계들과 선들이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의사들이 저를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 순간부터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천성 뇌종양입니다. 상태가 심각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뇌종양이라니 우리 마을에서는 그런 병에 걸리면 돌아오지 못한다고들 했죠. 온몸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술은 가능한가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병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종양 위치가 너무 위험해요. 중요한 뇌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와 맞닿아 있어요. 다른 병원은요? 필사적으로 물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의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동정과 무력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자밀라 씨,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아이는 천천히 꺼져갈 거예요. 준비하세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세상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더 이야기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 아이의 죽음.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했어요. 사리나의 작은 손을 잡은 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영혼은 얼어붙은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와 사리나를 재웠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앉아 밤새 딸을 바라봤죠.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사리나의 얼굴을 비췄어요.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내 아이가 얼마나 더 이 세상에 남아있을까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아니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속으로 외쳤습니다.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절망 속에서도 작은 불씨 하나를 품었습니다. 어떻게든 내 딸을 살릴 방법을 찾겠다고. 이것이 제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모든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전역의 큰 병원들, 심지어 국경을 넘어 카자흐스탄까지 알아봤죠.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모두 같았어요. 불가능합니다. 말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지는 단어였습니다. 병원비는 쌓여만 갔어요. 일용직으로 번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리나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두통이 심해져서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울기만 했죠. 그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약값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마침내 병원 출입까지 끊겼습니다. 자밀라 씨, 미납된 비용을 해결하시지 않으면 더 이상 치료가 어렵습니다. 병원 행정직원의 말이 귀에서 맴돌았어요. 절망 속에서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리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한때는 웃음이 끊이지 않던 활발한 아이였는데 이제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 무거운 결정을 내렸어요.
시내의 유흥가로 향했습니다. 처음 발을 들인 술집은 담배 연기와 술 냄새로 가득했어요. 눈물을 삼키며 매니저에게 다가갔죠.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제발. 그렇게 저는 밤에는 술집 도우미로, 낮에는 일용직 노동자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술집에서 일할 때는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죠. 자존심? 그런 건 버린 지 오래였어요. 오직 사리나를 살리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예쁘게 웃으라고 손님들이 기다려. 매니저의 말에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죠. 밝은 조명 아래서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농담에 웃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사리나의 얼굴만 맴돌았어요. 어느 날 밤 특별한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인 일행이었어요. 어색한 러시아어로 대화하는 그들이 호기심을 끌었죠. 알고 보니 그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인 사기범을 추적하던 방송팀이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의 제작진이라고 했어요. 제 서투른 영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민수 PD라는 사람이 물었죠.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네요. 가족은요? 그 질문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민수 PD는 당황했지만 귀 기울여 들어줬죠. 술 기운도 있었고 너무 오랫동안 혼자 고통을 짊어져 왔던 탓인지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사리나의 병, 절망적인 진단, 그리고 딸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까지. 한국에는 좋은 병원들이 많습니다. 혹시 서울대병원이라면? 최민수 PD의 말에 처음으로 희망이란 감정이 가슴을 스쳤어요. 그날 밤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수 PD는 다음 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요. 자밀라 씨, 어제 이야기를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믿기 힘들었어요. 낯선 외국인이, 그것도 우연히 만난 사람이 왜 우리를 돕겠다는 건지 의심스러웠지만 사리나를 위해 모든 가능성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희망TV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해외 어린이들을 돕는 방송입니다.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최민수 PD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영어와 한국어가 오가는 대화 중에도 서울대병원이란 단어가 자꾸 들렸습니다. 이틀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의사들이 사리나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요. 정말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부정적인 말만 들어와서 희망이란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희망TV에서 사리나의 사연을 다루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최민수 PD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여권 준비하세요. 한국에 가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 사리나에게 말했어요. 우리 곧 한국이라는 나라에 갈 거야. 거기서 좋은 선생님들이 너를 치료해 주실 거야. 사리나는 약해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 나을 수 있어? 그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반드시 나을 거야. 모든 준비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우리 집, 가지고 있던 보석, 심지어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금반지까지 모두 팔았어요. 남은 건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죠. 그 안에는 사리나의 사진과 의료 기록, 그리고 몇 벌의 옷이 전부였습니다. 비행기 표를 받던 날, 손이 떨렸어요. 인천행 티켓이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사리나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그 티켓은 제 아이의 숨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사리나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무서워. 아이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두려웠어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죠. 언어도, 문화도 모르는 곳 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사리나를 위해.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우리 함께 해낼 거야. 비행기에 오르며 뒤돌아봤어요. 고향 하늘, 익숙한 풍경 모두 뒤로 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모성이라는 것을,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어떤 두려움도 감수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글자들, 들어본 적 없는 언어, 모든 것이 새롭고 혼란스러웠어요. 살인하는 비행 중에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랗게 변했죠. 하지만 곧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날 거라는 생각에 힘을 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우리 딸 곧 병원에 갈 거야. 입국 심사를 겨우 통과하고 짐을 찾았습니다. 도착 로비로 나가는 순간 갑자기 살인아가 제 팔을 움켜쥐었어요. 엄마 머리가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살인아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굳어지고 입에서 하얀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죠. 살인아, 살인아.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낯선 외국인 모녀에게서 일어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저는 살인아를 안고 도움을 청했지만 제 영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다 왔는데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한 남성이 달려왔어요. 30대로 보이는 한국인이었죠. 살인아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즉시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외쳤습니다. 119. 119. 그는 능숙한 동작으로 살인아를 안정된 자세로 눕혔어요. 발작으로 인한 질식을 방지하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영어로 말했죠. 괜찮아요. 구급차가 곧 옵니다. 모두가 외면했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낯선 외국인 앞에서도 말이죠.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남성의 눈빛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살인아의 상태를 체크하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이강민입니다. 약사예요. 근처 약국에서 일해요. 그는 천천히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골라가며 말했습니다. 발작이 멈추고. 살인아가 의식을 찾았을 때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이강민은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고 우리를 가장 가까운 응급센터로 데려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이강민은 계속 함께해 주었어요. 제가 겁에 질려 있는 동안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해요. 이미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강민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존재 자체가 이 낯선 나라에서의 첫 번째 희망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았죠. 응급실에 도착하자 이강민은 의료진에게 살인아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희망TV팀에 연락했어요. 곧 오실 거예요. 이강민의 따뜻한 미소가 제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켰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병원에서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난 건 기적이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먼 나라에서도 살인아를 도울 손길이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어로 반복해서 말했지만 그 말로는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강민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듯 했죠. 응급실에서 임시 처치를 받은 후 우리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강민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었어요. 병원 접수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살인아는 겨우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죠. 접수처에는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정선희 팀장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강민이 상황을 설명하자 정선희의 표정이 급격히 바뀌었어요. 그녀의 눈에 깊은 공감이 어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셨군요. 살인아의 엄마시고요. 정선희는 천천히 또박또박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보통 행정직원이 이렇게까지 해주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이강민이 작게 속삭였어요. 정선희는 우리를 데리고 병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 보험 절차, 외국인 환자 등록 모든 것을 직접 도와주셨어요.
이 아이를 위해 온 것 맞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정선이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는 것 같은 편안함이었죠. 사리나가 MRI와 CT 검사를 받는 동안 정선이는 제 곁에 있어 주었어요. 간호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행정직으로 일하지만 환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곳까지 오셨다니 대단한 엄마세요. 정선이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정선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어머니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도움이 필요한 이방인, 내가 외면할 수 없었어요. 특히 어린 생명이라면. 정선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행정 직원이 아니었어요. 병원 내 모든 절차를 꿰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죠. 의사들과의 소통, 검사 일정 조정, 심지어 병실 배정까지 모든 과정을 수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리나가 검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정선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곧 회의를 하실 거예요. 사리나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치료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정선이의 존재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우리 가족처럼 챙겨주었어요. 저녁 식사 병실의 편안함, 심지어 사리나가 좋아할 만한 작은 인형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으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언제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를 찾으세요. 정선이의 그 말이 저에게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빛이었죠. 낯선 나라, 낯선 병원에서 만난 두 번째 천사였어요. 이강민과 정선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이들 덕분에 처음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선이는 일찍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와 간식을 들고 왔어요. 잘 주무셨어요? 사리나는 어떤가요? 사리나는 밤새 여러 번 깨었지만 그래도 병원 침대에서는 평소보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제게는 긴장된 하룻밤이었죠. 낯선 소리, 병원 특유의 냄새, 불안한 마음,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선이는 의자에 앉아 따뜻한 미소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사리나의 경우를 특별 케이스로 선정하셨어요. 병원 내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모여 치료 방법을 논의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불가능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능성이란 단어를 듣고 있었죠. 정선이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우리 이야기를 전파했다고 했어요. 모두가 사리나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자발적으로 모금도 시작됐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낯선 나라의 낯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니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간호사들은 모두 특별한 미소를 지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도 사리나에게 작은 인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병원 식당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음식과 비슷한 메뉴를 준비해 주기도 했어요. 이게 다 왜 그러는 거죠? 저희는 그저. 제 질문에 정선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간은 서로 돕기 위해 태어났어요. 국적이나 인종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 저녁, 정선이는 퇴근 시간이 지나도 병실에 남아 있었어요. 사리나가 잠들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녀도 딸이 있었다고 했어요. 교통사고로 잃었다고요.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답니다.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어요. 특히 당신처럼 혼자 모든 걸 짊어진 엄마에게요. 정선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울고 말았어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온 우리였지만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죠. 말은 서툴렀지만 마음으로는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병원 곳곳에서 응원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의사들, 간호사들,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까지 모두가 사리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병원 근처
학교 아이들이 그린 응원 그림도 받았어요. 이건 한국의 문화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우리의 본능이랍니다. 정선희의 설명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사리나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았어요. 딸아이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죠. 병상에서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한국어 단어도 몇 개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리나가 첫 한국어를 말했을 때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었어요. 정선이는 매일 퇴근 후에도 병실에 들러 사리나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녀를 돌보듯이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제 진심 어린 말에 정선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답니다. 사리나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신경외과 교수팀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주치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종양의 위치가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능성이란 단어 얼마나 기다려왔던 말인지 모릅니다. 수술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성공률은 50% 정도예요.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온몸이 굳었어요. 50%라니 동전 던지기와 같은 확률이었습니다. 사리나의 생명이 걸린 도박이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리나는 천천히 생명을 잃어갈 테니까요. 수술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 전날 밤 사리나와 함께 병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일 중요한 수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요. 사리나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사랑해. 엄마가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정선이는 수술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리나가 마취에서 깨어날 때 제가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을 받아주었어요. 또한 수술 중에 기도실에서 기다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사리나는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힘을 주었어요.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조금만 용기를 내. 사리나가 수술실 문 너머로 사라지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선이가 부축해 주었어요. 그녀는 저를 기도실로 안내했고 함께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초침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예상보다 수술이 오래 걸렸어요. 5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정선이는 계속해서 제 손을 잡아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좋은 의사들이에요. 믿어요. 6시간째,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신경외과 교수가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 나왔어요.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자밀라 씨. 숨을 참았습니다.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성공했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게 기적인가요? 의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의학의 기적이죠. 하지만 아직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사리나는 회복실에 있어요. 곧 볼 수 있을 거예요. 정선이는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해냈어요. 자밀라, 우리 모두가 해냈어요. 사리나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 본 것은 제 얼굴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사리나의 질문에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질 거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수술 후 3주 사리나는 믿을 수 없이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의사들조차 놀라워했어요. 이런 회복 속도는 처음 봅니다. 사리나는 정말 강한 아이네요.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사리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수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혈색이 돌아오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죠. 무엇보다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밀라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선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희망TV에서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연락해 오셨어요. 사리나의 사연에 감동받은 시청자들이 후원금을 보내왔고 지역 사회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방송으로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주었다니요. 정선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 비자도 준비 중이에요. 사리나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치료를 계속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치료 연장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사리나에게 두 번째 생명을 준 이 나라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갑자기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퇴원날 병원 직원들이 모여 작은 환송회를 열어주었어요. 간호사들, 의사들, 그리고 청소 아주머니까지 모두가 사리나의 완쾌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리나는 긴장된 목소리로 준비한 말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짧은 한국어 인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깊고 컸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나라와 이 사람들에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고 느꼈습니다. 희망TV 팀의 도움으로 우리는 작은 원룸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한국 가정들이 기부한 가구와 생필품으로 꾸며진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리나에게 안정된 집을 선물할 수 있었죠.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에 쫓기는 도피자가 아니었어요. 정선이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사리나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녀는 제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근처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죠. 이모, 오늘은 뭐 배울 거예요? 사리나는 이제 정선이를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식 호칭이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정선이는 잃어버린 딸의 빈자리를 사리나는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개월 후 사리나는 지역 유치원에 입학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으로 힘들어했지만 아이들은 금방 친구가 됐습니다. 선생님들도 특별히 신경 써 주셨고요. 사리나가 웃으며 유치원에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한국 사람 같아요. 사리나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는 이제 한국어를 제법 잘하게 되었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떡볶이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매운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잘 먹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 사리나의 상태는 완전히 안정되었어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좋습니다. 3개월마다 검진만 받으면 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았던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제 아이는 제2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남겨둔 가족들에게 전화로 소식을 전했어요. 고향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적이었어요. 의학의 기적, 인간의 따뜻함이 만들어낸 기적. 사리나의 생일에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정선이, 이강민,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리나는 생일 촛불을 끄기 전 소원을 빌었습니다. 엄마, 내 소원 알아요? 여기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될래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에게 단순한 치료 이상의 것을 주었어요. 새로운 꿈, 새로운 희망, 그리고 새로운 삶. 이 나라는 우리에게 두 번째 생명을 줬어요. 정선이의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따뜻한 연대 속에서
살이 나와 저는 제2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찾은 진정한 고향,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